안녕하세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중요한 이슈들을 같이 점검해보고 다음 주 증시는 어떻게 변할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고, 오늘 이렇게 주간 시황을 정리해드리는 이유는 투자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하는 부분은 시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100%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전개 방향과 동행할 수는 있습니다. 시장의 전개 방향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시장 상황별로 대응을 한다는 거고, 지금 이 시간 코스피 930 종목 중에서 오르는 종목들이 102개가 있는데, 오르는 종목들을 사전에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한 확률은 10.96%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손실 날 확률이 90%인데,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지 상승할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으면 투자의 결과는 손실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고 투자라는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체크해야 하고, 유동성 장세에서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시기는 지나갔기에 더욱 저희 주식 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시황 그리고 월간 투자 전략을 보면서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지 방향을 확인하고 저희 앱에서 제공하는 포트폴리오를 통해 대응을 해야지 앞서 말한 휘박한 상승 확률을 뚫을 수가 있고 수익 낼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특성을 보시면 포트폴리오에 선별된 업종들이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인플레이션 현상과 관련이 매우 많습니다. 철강, 에너지 업종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것만큼 제품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업종이고, 이로 인해 최근 실적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유통, 음식료, 의류, 다들 필수 소비자와 관련된 것들로 글로벌 경제가 지금 둔화되고 있고, 이러한 이슈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약세장에 들어서고 있는데, 경제가 안 좋을 때는 필수 소비재로 수급이 쏠립니다. 시장에서는 경제 방어주로 유명하죠. 이렇게 엄선된 종목들의 수익 결과는 해당 기간 동안 시장을 상회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선 코스피 기준으로 2450포인트를 하향 돌파하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여기 이 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당분간 제한적이지만 다시 또 상승 기류가 흐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이슈들인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75bp 인상을 했고, 그리고 미 연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으며 기준금리 점도표 중간값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대폭 상향 조정한 이유는 물가가 고점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미 연준은 추후 7월 회의에서 50bp, 75bp 둘 다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기준금리를 올렸을 당일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안도랠리가 나왔으나 전일 미 증시는 유럽 또한 강한 긴축 공조로 상승분을 되돌렸습니다. 이 외에 달러는 시장 예상치 부합으로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하락 마감했고, WTI는 미국의 강한 긴축이 원유 수요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과 실제로 재고가 늘어나자 하락 마감했습니다. 해당 이슈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기존 50bp 인상이 75bp가 된 이유는 5월 CPI 지수가 예상치인 8.3%를 8.6%로 상회하자 미 연준이 물가 안정을 원하는 것을 확실시하기 위해서 올리게 됐고, 그 다음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이슈인데,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당시 불확실성 해소로 강한 상승 마감을 했으나 발표 직후에는 시장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다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월의 자신감 있는 발언으로 시장이 다시 급반등했는데요. 경제 지표로 보면 지금 경제는 둔화 국면에 있습니다. 5월 미국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0.3%이고 예상치인 0.2%를 하회했습니다. 자동차 판매 또한 전월 대비 3.5% 감소하면서 경제가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기준금리 전도표 변경 이슈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으며, 연준은 물가 상승뿐 아니라 기대 심리마저도 꺾이지 않자 미 연준의 물가 안정 신뢰도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보다 더 강도 높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해소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알아볼 건데, 먼저 시장에서 잘 알고 있는 유가 상승, 곡물가 상승 등도 있지만 그 외적인 요소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실시했는데 상하이를 봉쇄하자 반도체 공급난으로 지금 신차 출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상반기 때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 K카가 특징주로도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4월에 이 중고차 가격이 조정을 받아 한때 인플레가 고점이다라는 이슈로 시장이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5월에 다시 중고차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가 둔화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추후 상황을 더 점검해봐야 하지만 인플레가 둔화된다면
시장은 선제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오직 주식인사이트에서만이 시장 방향과 동행할 수 있으니 올라오는 자료들 꼭 확인해 보시고 포트폴리오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월 회의에서는 물가 상승이 둔화되지 않자 50bp, 75bp 둘 다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며 미 증시의 경우 불확실성 해소로 안도랠리가 나왔으나 다시 경제 침체 우려로 인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정말 변동성이 심하죠. 굵직한 주요 이슈들을 점검해봤고 다음 주 많은 증시 일정이 있지만 중국 인민은행 금리 이슈, 그리고 한국 수출입 동향, 미국 5월 기존 및 신규 주택 매매, 미국 6월 소비자 심리 지수 정도가 증시에 영향을 줄 것 같고 앞서 말했지만 증시가 2450포인트를 지지한다면 당분간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주요 증권사에서도 증시가 저평가 구간이며 밸류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가격적으로 메리트는 있는데 모든 종목들이 골고루 오르면서 코스피가 다시 상승하는 장세는 아닙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더욱 심화될 것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어려운 시기인데 저희 앱에서는 각종 시황을 통해 증시를 점검하고 포트폴리오 그리고 기업 분석, 업종 분석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니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주식인사이트 검색하시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